안녕하세요. 생선선생 미스터였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대명항을 찾았습니다. 막간을 이용해 촬영을 나온 터라 멀리 갈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어제가 금음살이라서 물때는 좋으니 기대가 됩니다. 서해안 쪽 수산시장을 찾을 때 물때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물론 양식 위주의 시장이라면 별 상관이 없지만 소린 안전이나 이곳 대명항 같은 자연산 위주의 시장은 물때가 아주 중요해요. 평소보다 볼거리도 많고 가격도 저렴해지거든요. 이 물때 보는 걸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쉽게 말해 다리 텅 비는 금음때나 반대로 꽉 차는 보름때에 오면 돼요. 만땅 아니면 앵꼬라고, 뭐 아니면 노라고 기억하면 참 쉽죠. 그럼 오늘의 시장 구경 시작합니다. 이 입구 쪽 갑오징어는 연중무휴 불철주에 상시 보이는 품목이죠. 거의 무슨 대명항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빛빛을 반짝이는 병어가 많이 보이네요. 요즘 한창 많이 잡히는 시기이고 맛도 좋습니다. 이렇게 크기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좀 있고요. 옛날엔 병어가 저렴하고 만만한 생선이었지만 요샌 가격이 많이 올랐죠. 집집마다 많이 팔고 있고요. 회도 떠달라면 떠줍니다. 병어는 뼈째 썰어 먹는데 대가리도 작고 내장도 거의 없어서 수율이 아주 좋죠. 게다가 서너지만 비린내도 없고 회맛도 아주 고소해서 추천하는 횟감입니다. 특히 간장보다는 깻잎, 된장과 아주 궁합이 잘 맞고 회가 아니라 찌개나 구이, 조림에도 두루 잘 어울리죠. 참고로 병어는 신선할수록 은빛이 강하게 돌죠. 갈치로 치면 은갈치처럼요. 지금 맛 좋은 제철 병어가 오늘의 추천 품목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병어와 더불어 지금 맛있는 생선으로 이것도 빠질 수 없죠. 바로 반지입니다. 사실 밴댕이란 별명으로 훨씬 유명하죠. 강화 앞바다에서 이제부터 많이 잡히는데 한창 맛이 좋을 때이기도 합니다. 이건 싱싱할 때 먹는 회, 특히 회무침이 유명한데요. 작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맛은 아주 기름지고 고소합니다. 가격도 무척 저렴하니 부담없이 드셔보실만 해요. 그리고 강화 지역엔 밴댕이 전문 식당도 많으니 그쪽을 찾아도 됩니다. 대표적으로 선수포구나 풍물시장 등이 밴댕이 요리로 유명하죠. 보통 코스 요리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인당 가격이 거의 2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가격도 꽤 합리적이죠. 흔히 봄부터 초여름에 먹을만한 횟감이 없다고들 합니다. 특히 어종이 다양하지 않은 서해안은 더욱 그렇죠. 그런데 선어 쪽으로 눈을 돌리면 의외로 선택의 폭이 무척 다양해집니다. 병어, 밴댕이 외에 준치도 역시 이맘때가 제철이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웅어 역시 마찬가지죠. 얘네들은 하나같이 성격이 급해 거의 다 이렇게 선어로 유통이 됩니다. 아무래도 화로회와는 느낌이 많이 다르지만 이것도 익숙해지면 맛있어요. 그 맛을 알면 봄, 여름에 횟감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 선어 횟감을 먼저 소개한 김에 오늘은 선어류부터 쭉 살펴볼게요. 사이즈 괜찮은 갈치들도 덜어 보입니다. 지금은 갈치들이 산란을 하러 북상하는 시기죠. 여기까지 올라오는 양은 많지 않아서 이쪽에선 갈치가 흔한 생선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산란을 위해 회유를 하는 대표적인 어종이죠. 바로 제철 맞은 밥도둑 참족입니다. 얘네들은 사이즈에 따른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큰 생선이기도 하죠. 맛있을 때이긴 한데 먹을만한 건 4만원은 줘야겠네요. 근데 이 비싼 참조기에 대용품이 있었으니 바로 이 녀석 황석어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황강다리죠. 이제부터 많이 잡히며 주로 젓갈용으로 많이 쓰지만 조기 사촌이라고 맛이 비슷합니다. 아니 고소한 맛은 이게 더 진할지도. 조금 큰 것들은 이렇게 조기처럼 구워서 대가리째 먹어도 맛이 좋고요. 햇감자 넣고 자박자박하게 졸여 먹어도 아주 맛있습니다. 볼품없게 생겨서 그렇지 의외의 가성비 생선이죠. 그 옆에 양태는 알을 잔뜩 뺐네요. 값도 싸죠. 사실 이것도 탕을 끓이면 육수가 아주 잘 나는 생선입니다. 아, 이쪽에선 양태가 아니라 장대라고 불러요. 바로 이렇게 말이죠. 대청도 쪽에서 잡아왔다는 참홍어들도 많이 보이네요. 이걸 회로 떠달라고 하면 발효되지 않은 회 맛을 볼 수 있어요. 삭히지 않은 홍어회도 나름의 맛이 좋은데 산지인 대청도에서도 삭히지 않은 회를 먹습니다. 대청도 식당에서 파는 삭힌 홍어는 관광객들 수요에 맞춰 준비된 메뉴죠. 근데 확실히 삭힌 홍어 매니아들은 그쪽을 더 선호하더라고요. 참고로 참홍어는 6월부터 한 달 만에 금어기에 들어갑니다. 손질된 보거들도 보이는데요. 이것들은 참복으로 통하는 자주복입니다. 사실 제가 찾던 건 이맘때 강화 앞바다에서 잡히는 황복인데요. 큼직한 놈 몇 마리 사서 복수육으로 먹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황복은 나오질 않았네요. 요 쬐끄만 게 이날 나온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먹는 영상이 없는 만큼 시장에 나온 생선들을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다소 주관적이지만 추천 비추천 여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기는 대명항에서 항상 볼 수 있는 저렴한 품목입니다. 겨울이 제철이라지만 사실 쪄먹고 끓여 먹는 탓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죠. 비록 사이즈는 좀 작지만 얼큰한 탕 정도 끓여 드시기엔 충분합니다. 횟감용어 학꽁치라는데 사이즈가 엄청납니다. 한 마리 10,000원 회 떠드려. 요거는 횟감 아닌 거. 2마리 10,000원, 3마리 10,000원.
아쉽지만 이건 학꽁치가 아닙니다. 아마 상인분도 잘 모르시는 듯한데 아래턱과 위턱이 둘 다 뾰족한 이건 동갈치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지만 학꽁치는 이렇게 아래턱만 긴 게 특징이죠. 그리고 앞만 소위 형광등 사이즈라고 해도 저렇게 크게 자라진 않고요. 맛도 좀 밍숭맹숭해서 일식집에서 먹던 학꽁치를 기대하고 사면 실망하실 겁니다. 요즘 많이 나올 때인데 더러 청갈치라고도 부르니 기억해두세요. 또 지금 빼놓을 수 없는 품목이 바로 꽃게죠. 암꽃게 맛이 너무 좋지만 대신 그만큼 가격이 사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오늘은 물때가 맞아 시세가 양호합니다. 물량이 없으면 5, 6만원씩도 하죠. 비싼 봄꽃게도 이런 날이라면 충분히 먹을만 합니다. 와, 근데 안 사온 거야? 이날은 사실 먹으려고 생각했던 황복이 없어서 뭘 구입하질 않았는데 매니저와 함께 왔더라면 분명히 꽃게를 먹었겠죠? 만약 그랬다면 암꽃게 고르는 법을 하나 설명했을 것 같네요. 딱히 특별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우선 먼저 적당한 금액대를 정하고 대신 제가 직접 고르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간혹 직접 고르는 걸 싫어하는 상인들도 있거든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어떤 꽃게를 고를 거냐? 잘 보면 배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죠? 이 중에 저라면 왼쪽처럼 배가 빨간 녀석들을 골라 담을 겁니다. 지금 시기엔 배딱지 색깔 하나만 봐도 등급이 가늠이 되거든요. 살아있기만 하다면 만져볼 필요도 없습니다. 배가 파란 것과 빨간 것은 속에 찬 알의 양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같이 사서 비교해보면 빨간 게 무조건 알이 더 꽉 찬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대신 이런 것만 골라 담을 때 뒤통수가 따가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 꽉 찬 꽃게 골라서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죠? 그리고 사실 요즘 꽃게보다 이게 더 맛있다죠? 돌게라고 하는 이 민꽃게가 처음엔 잘 몰라도 먹다 보면 그렇게 맛있다네요. 제발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이제 힘듭니다. 그나마 꽃게 금어기가 머지않았네요. 그땐 꽝 대신 닭이라고 요것만 주구장창 먹일 겁니다. 블루킹 크랩이 여름이 철이지? 참소라도 지금이 제철이죠. 살도 통통하고 맛도 좋은데 값도 저렴해요. 역시 사이즈에 따라 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자잘한 것보단 좀 큼지막한 게 더 낫고요. 점포마다 저렴하게 팔고 있으니 이런 것도 사서 드셔도 좋겠네요. 쌀만 먹어도 좋고 꼬득한 회도 좋습니다. 참소라 살이 많아서 맛있어요. 다만 이것도 귀때기에 약한 독성이 있으니 제거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시장 곳곳에서 이렇게 삶아서 팔기도 합니다. 근처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혹은 돗자리 깔고 회 드시는 분들 많죠. 쌀쌀한 계절에 이렇게 소위 노상 깔 때 이만한 안주도 드물죠. 그럼 이번엔 화로 종류를 좀 살펴볼게요. 확실히 이 시기 화로류는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원체 종류가 적기도 한데 그나마 많이 나오는 건 이 쥐노래미가 대표적이네요. 근데 어째 이 녀석들 사이즈가 너무 자잘합니다. 이런 작은 쥐노래미로는 사실 제 맛을 보기 어렵죠. 아쉽지만 이건 추천어종에선 탈락입니다. 산란기 연안에 모여들었던 광어들은 여전히 많이 잡힙니다. 아직 배가 빵빵한 것들도 있고 이미 배가 홀쭉한 것들도 있네요. 가격이 싸서 적당한 걸 잘만 고른다면 가성비로 즐길 수 있는데요. 다만 이건 조금 볼 줄 아시는 분이 직접 만져보고 고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빨리 팔아치워야 하는 상인 입장에선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할 텐데 아무래도 횟감이라면 이렇게 알이 있는 건 피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도 하나같이 사이즈들은 다 좋습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이런 걸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돌도다리라고 하는 돌가자미요. 이건 지금도 맛이 좋거든요. 광어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지금부터 제철인 횟감입니다. 특히 돌가자미란 이름처럼 단단한 식감이 아주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 연중 많이 보이는 화로 횟감이 있죠. 바로 참숭어라고 불리는 가숭어입니다. 흔히 5, 6월 보리숭어가 맛있다고 하는데 그건 이 가숭어가 아니라 숭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얘네는 지금 이렇게 알을 뺀 게 많아 맛이 떨어지고 흙내도 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눈이 하얀 진짜 숭어를 드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진짜 숭어는 대부분 개숭어라고 불린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또 보이면 드실만한 횟감이 이제 다들 익숙하실 생선 궤도라치입니다. 사실 이곳 대명항에선 별로 안 나는 생선인데 물때가 좋으니 많이 입고됐네요. 타 지역에 비해 가격도 저렴하죠. 지금 맛도 좋으니 이것도 보이면 추천드려요. 날이 더워지면 이것도 맛이 좋죠. 점농어입니다. 서해안의 대표적인 여름 횟감이죠. 이곳 대명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등에 반점들이 나 있는 것이 일반 농어와의 차이점이죠. 일반 농어와는 제철이 조금 다른데 지금부터는 이 점농어가 더 맛있습니다. 가격이 무난하면서도 맛은 좋아 추천드리는 생선이에요. 선어라면 구워 먹어도 좋습니다. 서양에선 농어가 스테이크 재료로 인기가 많죠. 혹은 푹 끓여서 탕으로 드셔도 몸보신하기 그만입니다. 붕장어도 지금 먹어도 괜찮은 생선입니다. 한창 기름기가 오를 때거든요. 회도 좋고 구이도 좋죠. 조만간 저도 한번 먹어야겠네요. 요즘 과로 탓인지 몸이 좀 허한 게 요건 얼마씩 해요? 2만원? 이날 유독 많이 보이던 생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얼음돔입니다. 이쪽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보이는 어종은 아닌데 유독 많았네요. 참돔처럼 역시 산란기를 맞아 모여드는 시즌입니다. 근데 아직 배부른 녀석들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랫동네에선 이맘때면 알배기가 많은데 북부 지역이라 한 템포 늦는 듯해요. 의외로 값도 저렴해서 잘 고르면 가성비가 좋을 것 같네요. 집집마다 놓인 걸 보니 많이 잡히긴 했나 봅니다.
회맛은 무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참돔과도 비슷한 느낌인데요. 식감은 요게 좀 더 단단합니다. 그리고 껍질이 질기지 않아 참돔처럼 껍질을 부쳐 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 껍질 쪽에 특유의 오묘한 향? 풍미?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대명왕은 회 손질이 많이 아쉽습니다. 한 번이라도 여기서 회를 떠본 적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써는 스타일이 엄청나게 투박하죠. 이렇게 미리 썰어둔 회의 비주얼을 기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원체 시장이 바쁘니 이해는 한다만 직접 손질을 할 줄 아신다면 생선만 따로 사오시는 게 만족도가 높을 거예요. 이쪽 수조 구석에 보이는 이건 수족입니다. 작년 이맘때 소개드린 적 있었죠. 생김새도 맛도 민어와 비슷합니다. 실제로 민어과의 사촌이거든요. 간혹 이렇게 화로로 볼 수 있는데 이게 생각외로 괜찮은 횟감이에요. 우럭도 지금은 횟감으로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얼마 전에 얘기했었죠. 알배기가 한창 많을 때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씨알 굵은 낙지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건 횟감으로는 너무 질기지만 살짝 데치면 정말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어차피 데칠 거면 이런 선어를 쓰면 더 저렴하게 즐길 수 있다는 거. 꼴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씨알이 굵죠. 물론 낙지만큼 질기진 않지만 이 역시 숙회로 먹는 것도 맛있습니다. 저는 얼려놨다가 라면 끓일 때 몇 마리씩 넣어 먹어도 좋더라고요. 게까지는 이제 끝물이니 드실 분들은 서두르셔야겠네요. 해삼도 마찬가지. 이제 더 더워지면 가격도 오르고 잘 안 나옵니다. 생각보다 물건이 다양해서 소개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네요. 그 밖에 이런 새우류나 각종 젓갈류, 건어물 등도 다양하지만 나머지는 다음 방문에 마저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대명왕 시장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이제 엔딩 치러 가겠습니다. 한동안 뜸했는데 앞으로 호떡 선생의 본분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김포 대명왕의 제철 수산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맛있는 수산물을 몰라서 못 먹는 억울함이 없어지는 그날까지.